안녕하세요. 교통 더하기입니다. 오늘은 KTX 청룡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에 나왔습니다. 서울역 내부 장면은 간단히 넘어가고 바로 열차부터 살펴볼까요? 9번 승강장으로 부산에서 도착한 KTX 32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운행을 맡은 건 601호기인데요. 외관은 얼핏 보면 KTX 이음과 닮았지만 도색이나 객차수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2열차는 평일에는 단편성으로 주말에는 차량을 하나 더 붙여 중면 편성으로 운행되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이라 32열차는 단편성으로 도착했고 잠시 뒤 제가 탈 부산행 181열차는 중년 편성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부편성이 연결되는 장면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할 다른 열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먼저 열차의 외부를 간단히 둘러보겠습니다. 연결할 열차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 빠른 연결을 위해 미리 연결기 커버를 열어둔 상태예요. KTX 청룡은 2024년 5월 1일 운행을 시작한 새로운 고속열차로 현재는 총 2편성이 도입되어 운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코레일의 17편성, SR의 14편성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룡은 8량 1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호차는 우등실, 2호차부터 8호차까지는 일반실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1호차 우등실은 서울 방향에 위치해 있어요. 중년 편성으로 운행될 경우 9호차도 우등실로 운영되며 8호차와 9호차 사이에는 기관실이 있기에 두 열차 간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기존의 KTX나 SRT는 앞뒤 승객이 하나의 창문을 공유하는 구조라 블라인드를 사용할 때 서로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청룡은 좌석별 독립창을 채택하여 다른 승객 눈치 보지 않고 블라인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잠시 기다리니 연결할 열차가 서울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대기 중인 건 601호기이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열차는 602호기가 되겠습니다. 602호기는 9181열차로 운행되어 1호차부터 8호차를 담당하고 이미 도착해 있던 601호기는 9호차부터 16호차까지 이렇게 총 16량 중면 편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열차가 정차하고 연결기 커버를 열고 연결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열차에는 자동 연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이 직접 연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열차끼리 스스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연결을 진행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속 편성이 천천히 전진하면서 먼저 도착해 있던 열차와의 정밀한 연결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현장 담당자분이 기장님께 신호를 보내며 안전하게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끼리 철컥 소리를 내며 정확히 맞물리는 순간 이제 두 편성은 하나의 열차가 되었습니다. 이 자동 연결기는 정확도와 안정성이 매우 높은 장비로 지금까지 주행 중 연결이 풀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우등실입니다. 이 등급의 좌석은 과거에는 없었지만 2021년 KTX 이음의 등장과 함께 처음 선보인 새로운 객실 등급인데요. 특실과 일반실 사이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좌석으로 특실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좌석 배열도 2곱하기 1이 아닌 2곱하기 2입니다. 하지만 일반실보다 좌석 간격이 넓고 등받이는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을 통해 원하는 각도로 조절이 가능해 꽤 편안하답니다. 그리고 이 객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좌석마다 설치된 AVOD 시스템입니다. 비행기처럼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있고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영상 시청은 물론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다만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해 영상이 끊긴다는 이야기도 있었기에 직접 제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일반실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열차는 2호차부터 8호차까지가 모두 일반실인데요. 총 469석이 설치돼 있고 3호차에는 휠체어석, 6호차에는 유아동 반석 6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 구성이 꽤 신경써서 설계된 느낌이에요. 그럼 좌석 간격도 한번 볼까요? 정확히 몇 밀리라고 말해도 잘 와닿진 않으실 테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주먹이 널널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고 등받이를 뒤로 젖힐 때 엉덩이가 앞으로 밀리는 구조를 대비해 생각보다 여유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테이블은 앞좌석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살짝 들어서 꺼내면 펼쳐지고 노트북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올려둘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의 모든 좌석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최근엔 대부분 무선 충전이 가능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기기라면 아래에 있는 220V 콘센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석 앞쪽에는 2025년 7월호 KTX 매거진도 들어있었는데요. 이번 호는 대전이 표지로 선정돼 있었고 디자인이 알록달록하니 꽤 예쁘더라고요. 잠시 화장실도 둘러보았습니다. 내부는 단순하게 변기와 세면대 정도만 갖춰져 있고 창문은 따로 없는 구조였습니다. 손을 말릴 수 있는 기계도 따로 설치돼 있더라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 열차의 출발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탄 이 열차는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 이렇게 주요역만 정차하는 편성이고 전 구간 소요 시간은 2시간 18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열차의 맨 뒤 쪽까지 와봤는데요. 줌을 해도 열차가 길어서 끝이 보이질 않네요. 서울역 승강장 맨 뒤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펜스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이 나오는 음성 감지 시스템도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는 음료 자판기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생수는 1,000원, 포카리 스웨트는 2,300원인 걸 보니 딱히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익숙한 가격대네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 출발을 기다려 볼게요. 이 날은 금요일이었던 만큼 열차는 매진으로 운행됐고 서울역을 떠날 때부터 거의 모든 좌석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우리 열차는 15시 45분에 서울역을 출발하여 부산역 간다는 KTX 소속 981 열차와 181을 타랍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aboard the KTX bound for Busan. We will do our best to make your journey as comfortable as possible. 열차는 정시보다 1분 늦은 오후 3시 46분에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곧이어 출발 안내 방송이 나왔고 열차는 빠르게 용산역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서울역은 경부선과 강릉선 계열 열차들을 중심으로 용산역은 호남선과 전라선 등 남서부 지역 열차들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답니다. 출발 방송을 들으니 괜히 여행 가는 기분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용산역을 지난 열차는 곧장 한강철교를 건넙니다. 이후 약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며 1호선 전동열차를 추월하고 영등포역도 통과해요. 영등포역은 보통 일반 열차가 고속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대피 정차하는 곳인데 이번엔 그런 장면은 아쉽게도 볼 수 없었습니다. 금천구청역을 지나면서 열차는 경부고속선에 진입합니다. 이제부터는 시속 25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열차는 속도를 적당히 올리며 광명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명역은 전체 열차 중 무려 86%가 정차할 만큼 중요한 역이지만 우리 열차는 정차 없이 쌩하고 지나갑니다. 광명역을 지난 열차는 시속 280km 정도까지 속도를 끌어올리며 경기도 남쪽 구간을 시원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SR 분기 지점에선 잠시 속도를 낮추네요. 이후 다시 가속을 시작한 열차는 시속 270km 후반대까지 속도를 올려 천안나산역을 고속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다음 역인 오송역은 시속 290km 이상으로 통과하겠구나 싶었는데 열차는 속도를 시속 220km 정도까지 줄이며 오송역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쉽지만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합리화를 해봅니다. 이제 다음 통과역은 김천구미역인데 과연 여기서는 고속 통과 장면을 볼 수 있을지 마지막 기대감을 품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이 열차는 어느덧 대전역에 접근하고 있네요. 참고로 얼마 전에 KTX 모니터 디자인이 확 바뀌었는데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정차할 때 나오는 화면이 예전엔 그냥 영상에 글자만 뜨는 식이라 잘 안 보였는데 이번엔 아예 정차역이 큼직하게 표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중국어와 일본어 자막도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 확실히 훨씬 눈에 잘 띄고 보기 편해졌습니다.
열차는 약 2분 정도 늦은 오후 4시 39분 대전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1분 늦게 출발했는데 중간에 정시로 회복하진 못했네요. 이건 좀 아쉬웠어요. 저 멀리 상행선 쪽을 보면 앞 열차가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다음 열차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대차 간격이 얼마나 짧은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8233호 전기기관차가 연결된 제천행 무궁화호 1711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았지만 미리 기관차를 붙여둔 상태예요. 이런저런 열차들을 구경하다 보니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는 정시보다 3분 늦게 대전역을 출발합니다. 승하차 지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발은 꽤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예전에 SRT 탔을 때는 정말 느릿하게 움직였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원하게 출발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통과역인 김천 구미역에서는 좀 더 빠른 속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차는 시속 280km의 속도로 영동군 일대를 통과합니다. 지금은 5탄 터널 부근을 지나고 있는 구간인데요. 산과 터널이 이어지는 고속 구간답게 속도감이 꽤 느껴집니다. 이후 열차는 시속 250km 정도로 경부 기존선 옆을 따라 달리다가 다시 속도를 시속 280km까지 끌어올리며 김천 시내를 지나갑니다. 김천 구미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정도 속도라면 꽤 빠른 통과 장면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상대로 김천 구미역은 시속 282km로 통과합니다. 비록 기대했던 시속 290km 이상은 보지 못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였어요. 열차가 이 속도로 달려도 흔들림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승차감도 꽤 좋았습니다. 이후 열차는 경부고속선에서 빠져나와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동대구역을 향해 달립니다. 지금은 서대구역 인근을 막 지나고 있는 위치예요. 2량짜리 대경선 열차와 교행한 열차는 조금 더 달려서 대구역을 통과합니다. 대구역은 동대구역과 약 3.2km 거리에 있으며 모든 일반 열차가 반드시 정차하는 역이기도 하죠. 대구역을 지나면 곧 동대구역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하차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고려선 정차 후 동대구역에 도착합니다. 동대구역 내리실 문 왼쪽입니다. 왼쪽 좌석에 앉아 계시는 고객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동 방송과 승무원의 안내를 듣고 나니 열차는 넓은 동대구역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다음 열차로 갈아타기 위해 하차할 예정이랍니다. 열차 모니터 하단의 자막은 디자인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는데 지금도 잘 보여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동대구역에 내리니 해가 점점 지고 있어서 분위기가 참 아늑했어요. 열차 뒤쪽에는 승무원이 서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선상역사 구조 탓인지 동대구역은 낮에도 밤에도 늘 어둑어둑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열차를 보내면서 오늘 탑승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은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KTX 청룡열차 국면 운행과 탑승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서울역에서는 두 편성이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우등실과 일반실 모두 새 열차답게 깔끔하고 편리했어요. 특히 AVOD, 무선 충전기, 넓은 좌석 간격 같은 기존 KTX와 다른 점들이 인상적이었고 김천 구미역을 시속 283km로 통과할 때 속도감도 꽤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도와 승차감, 주행 성능까지 만족스러운 여정이었어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통더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